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연초에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장 상황이 1월달 흐름 속에서는 1월달 이제 초순 이후부터는 일정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어느덧 시장은 또 단기 상승 추세가 강하게 형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단기 상승 랠리는 펼쳐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리스크, 그다음에 뭐 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승의 흐름은 올라는 가되 한계성에 있는 상승의 흐름이다.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전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전 그 투자자들의 눈이 또 내일 새벽에 열릴 이제 FOMC 회의 결과, 뭐 회의 결과보다도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금리는 예를 들어서 뭐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유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금리 올 연내에 금리 인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외에 우리나라의 상황도 분명히 여러분께서 좀 띄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컨대 이제 오늘 뭐 지수는 이제 강하게 올라갔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시장 상황을 우리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도 지금은 경기 부분들, 경기의 어떤 그런 그 변화, 실물 경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이 1일날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전월 이제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편적인 흐름 이면에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컨대 이제 뭐 전년도 이제 뭡니까 산업활동 동향을 이제 발표한 그 상황들을 보면은 뭐 동행 지표라든지 경기 동행 지표라든지 선행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월달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15조 한 6천억 정도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경기 펀더멘탈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 속에서는 시장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가운데 시장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또 변화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기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내일 열리게 될 뭐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장세다.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은 얘기죠. 뭐 포인트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이제 점점 완화되면서 이제는 이제 0.25%포인트까지 이제 금리 상승 폭이 약간 적어질 것이다라는 그 대체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 경기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그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의 폭을 좀 제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는 워낙 그 미국의 경우에는요, 뭐 제 지인들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고용 시장이 탄탄함에 따라서 경기의 어떤 회복 신호가 안정적인 고용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경기 회복 신호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급격하게 뭐 금리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속도 조절 정도로 이제 내일 나올 어떤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는 이제 어저께 이제 선반영됐죠. 미국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을 하고 약간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오늘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이제 본 가운데에서 이제 시장은 여전히 지금 국면 속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서서히 만들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흐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의 부분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요. 전통적인 투자의 기본, 즉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싸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은 뭐냐면은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싸다. 다만 실적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만들어낸 것이지 이게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는 주가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 즉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장은 어차피 수급 랠리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랠리에 의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뭐 모멘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싸면은요 단기적인 저가 매수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두 번에 걸친 단기 베어마켓 랠리의 국면 속에서 그런 흐름이 연출됐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흐름인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변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한계성을 가진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왜 한계성을 가진 상승이냐?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싸니까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주가를 어느 정도 싼 부분에 따른 어떤 그런 뭡니까 상승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이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단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그 싸다라는 어떤 메리트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적인 구도 하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걸 바꾸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일정 정도 정점에 달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시그널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요건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났는데 이 세 번에 걸친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와 최근의 상승의 흐름 속에서 이 시장 흐름을 선행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 뭐냐? 딱 한 종목을 꼽아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 의한 부분들이 지수의 방향성에 어떤 그런 먼저 어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그 시그널, 그러니까 그 단기 수급 랠리의 어떤 마무리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 이후부터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저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과 거의 그 선행해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요. 보시면은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그때 이제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2차 베어마켓 랠리 요 자리에서 보면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 그 수급 랠리의 마무리 구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이번 국면 속에서 보면은 일정 정도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삼성전자가 뭡니까 랠리를 펼친 이후에 보시면은 딱 300일선 맞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시세가 이제 완연한 조정권의 흐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300일선까지 못 미쳤어요. 한 200일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2,433포인트 이상짜리는 오버슈팅 구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환산을 해보면 그 이상짜리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딛고서 완연한 뭡니까 조정권역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와 그 이전에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던 어떤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흐름이 어떤 그 새로운 신규 모멘텀에 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수급 랠리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그런 마무리 국면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각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쫙 뭡니까 스캐닝을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싸다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의 랠리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먼저 어떤 지표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가령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어닝 쇼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 뭡니까 주가는 오늘 3%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 그 부분들,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는 부분들, 실적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1분기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진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는 여기서 랠리를 펼칠 자리라기보다는 단기 수급 랠리를 펼친 이후에 이 자리는 약간 목에 걸리는 자리로 보는 게 맞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 객관적인 그 근거에 기반한 상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의 포인트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또 이제 뭐 오늘 지수가 또 막판에 올라가니까 야 이제 지수가 막 또 많이 올라가네. 오늘 여러분들 트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내일 한번 그 변동이 한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장세에서는요 그냥 외형적인 어떤 흐름을 보지 마시고요. 지수가 막판에 딱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도요. 이거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게요, 이게 분당 이제 변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요, 3시 29분. 그러니까 동시효과 이전에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매매 규모입니다. 동시효과 이전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14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었어요. 동시효과 바로 직전에. 그런데 동시효과 딱 찍고 나니까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됐어요?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는데 얼마로 전환됐냐면은 1,050억 정도로 프로그램 순매수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근한 얼마입니까? 1,200억 정도. 동시효과 때 1,200억 정도 한 방에 그냥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뭡니까?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뭘 올렸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막판에 프로그램 딱 저기 하면서 들어올렸던 얘기. 제가 볼 때는 내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내일이라든지 모레고서 다시 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뭡니까?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그런 뭡니까? 좀 좋은 쪽으로 어떤 배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들었다 다시 놀 거라는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막판에 말입니다.
어떤 랠리가 펼쳐지는 막판 자리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 투자자분께서는요, 오늘 지수가 또 다시 24포인트 딱 되돌렸다고 해서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큰 줄거리상에서는 약간 이제 단기 랠리가 어느 정도 막혀 들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 랠리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랠리가 이제 막혀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300일 이동평에서 찍고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이외의 그 대형 기술주들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주가 지수도 일정 정도 이제 뭡니까 200일 이동평선 기준으로 해서 약간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뒤풀이 즉 이제 오르면 이제 팔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뭡니까? 예. 이제 단기 매수가 들어올 자리고 그리고 이제 대기 매도세가 조금씩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자리는. 거기에 이제 오늘의 이제 특별한 상황은 오늘 이제 보면은 뭡니까? 막판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저는 뭐 장난을 쳤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약간 투기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시 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그런 뭡니까?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바스켓에 의한 매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은 이제 그런 흐름.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최근의 기조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최근의 기조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마디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전히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말입니다. 그 탄탄한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상승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도 사실은 뭡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원달러 환율이 빠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팔았던 삼성전자를 원달러 환율은 다시 또 이제 뭡니까? 약세 국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다시 또 이제 저점에서 사들인 거죠. 그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또 이제 재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상승의 흐름이지 어떤 새로운 신규 모멘텀에 의한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제 계속된 일관된 어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지난 이틀 동안에 프로그램 순매도를 통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일정 정도 어떤 수급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령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오늘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이게 순매수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매도의 기조, 프로그램을 통한 순매도의 기조는 좀 이어진다. 그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투자와 연계된 어떤 그런 뭡니까? 약간 뭡니까? 투기적 어떤 변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오늘 나타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일이라든지 모레의 흐름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의 흐름에서 분명히 또 그 반대급부의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흐름들은요, 좀 지나 보면은요, 그게 이제 위에서 없는 흐름으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이 단기적인 흐름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를 선도했던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그 시세 사이클들이 일정 정도는 어떤 그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어떤 전략적 감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세는 뭐냐면 선발주들은 이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번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1월 초순 이후에 이제 지수가 저점 찍고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초반에 올라갔던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선발주들의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갔던 후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 이제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의 탄력적인 흐름, 안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기 시작하니까 시세들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오르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 쪽으로 이익 실현, 이식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가운데 걔네들은 조정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그 상승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띄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금융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증권주라든지 그죠? 증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순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두더지 게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셀리버리라든지 이렇게
툭툭 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뒷풀이 파동 속에서 이제 선발주에서 더 이상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후발주 쪽에서 뭡니까? 바닥 찍은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툭툭 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시세의 변화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진입되고 마무리 국면에 진입되는 가운데에서 수급의 변화가 이제 약간씩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세들의 경우에도 선발 시세들 조정, 후발 시세의 어떤 그런 순환 상승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 시세의 흐름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종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300일선까지 오면은 많이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가 저는 변곡점이라고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제 막판에 이게 지금 뭡니까? 뭐 한 6만 2천 주 순매수가 나오는데 오늘 이거 막판에 지금 프로그램 들어와서 이게 순매수로 전환된 건데 이 삼성전자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 모았었잖아요. 이제 매매 동향들 보면은 꾸준히 사 모았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가요. 거래량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같이 보실 게 뭐냐면은 어제 보시면은요. 이제 그저께 300에선 딱 뒷구스 이제 한번 음선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장대 음선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어저께 한 2,90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이제 매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뭡니까? 한 670만 주 정도 순 매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지수를 끌어왔던 어떤 그 시그널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찍고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조정 신호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 선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보시면은 LG 이노텍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뭐야? 이번에 딱 300에서 딱 뒷구서 이제 조정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반등을 줄 거예요. 기술적 반등. 근데 일단은 30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는 뭡니까? 약간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라는 관점이 맞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시세는 뭡니까? 선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후발적인 어떤 레이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오늘 흐름에서는 또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페노션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 IT 쪽에서의 흐름은 그런데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0일선을 돌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 쪽에서도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 개념의 종목들인데 자동차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이 뭐예요? 그 만도거든요. LCL 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번 마디 속에서 좀 이것도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마디 속에서 저기 뭡니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300일선 기준으로 따져보면 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발주. 그러니까 선발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던 애들은 조정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못 미쳤던 애들이 시세들이 조금씩 이제 뭡니까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3일선에서 못 미쳤던 종목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세 구분을 할 때 어차피 이제 가격 논리, 수급과 가격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선발로 움직였던 애들의 경우는 조정, 후발주 중심의 어떤 순환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별주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개별주는 돌림 노래예요. 예,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얘네들은요 또 쉬었다 또 갑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다. 뭐 게임이라든지 일부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좀 쉴 때가 됐고 또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내수라든지 이런 쪽은 움직일 때가 됐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단기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차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마무리 국면이다. 뭐 지난주부터 계속 2,400 한 50포인트 기준선으로 해서 그 윗자리는
신규 매수보다는 약간 때리는 자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2,433포인트거든요. 2,433포인트인데 그 최근에 이제 보였던 고점 자리가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2,433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그 윗자리는 요거거든요. 요 자리. 요게 이제 요게 200일선인데 요 윗자리는 뭡니까? 약간 걸리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이고. 그래서 요 윗자리에서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란 말이에요. 좀 때릴 건 때리고 조금 또 이제 뭡니까? 좀 쟁겨둘 건 쟁겨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신규 투자보다는 보수적 관점의 투자를 유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달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좀 시세가 덜 움직였던 애들 아까 뭐 만두라든지 기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유의 종목군들 뭐 페노션이라든지 그런 유의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